그리고 두 번째 지역은 경기 하남시입니다. 20대 총선 결과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여기는 1위 새누리당 이현재 후보가 당선이 됐었습니다만 보시는 대로 민주당 문학진, 국민의당 유형욱, 국민의당 후보가 표를 좀 가져간 느낌이 좀 있죠. 분산된 느낌이 있습니다. 압도적이었다고 볼 수가 없는 과반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은 21대 총선에서는 그대로 한국당 현 의원이 도전을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강병덕 전 중앙당 정치위원회 부의장, 최종인 전 민주당 경기도당 하남시 지역위원장, 그리고 한국당 인사 2명, 새로운 보수당 인사 1명 이렇게 보여지는데 유성근 전 국회의원이 포함이 돼 있고 새로운 보수당도 역시 한국당 세다 이렇게 분석을 한다면 이 세 분 중에 누가 과연 나오실 건지. 근데 이 지역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재선이었던 이제 이현재 의원이 지난해 말 재판이 하나 있었는데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1심을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당내에서 과연 후보군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어렵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실형 어쨌든 물론 최종심까지 가지 않았지만 공천 과정에서 이런 분을 공천을 줬을 때 자유한국당에 대한 후폭풍이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그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어쨌든 1심이든 2심이든 예전에는 기소된 단계에서까지 아예 배제시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고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분을 공천하기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분이 만약 이제 이현재 의원이 출마를 못하게 되면 누가 이제 후보가 되느냐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또 하나 이제 이 하남 지역 같은 경우는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에서 지난 20대 총선보다 인구수가 62,500명이 늘었어요. 네. 근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다 30대, 40대 젊은 층들이거든요. 예. 이분들이 유입이 되면서 지금 이현재 의원이 예전에 이제 보수당으로 이제 나오셔서 당선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정 부분 인구 구성이 바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현재 의원이 실형을 받은 부분 그리고 새롭게 30, 40대 젊은 층들이 유입된 부분 이 부분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된다. 또 국민의당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일정 부분 좀 진보 진영에서 표가 갈라진 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어떻게 될지 좀 안개 속이다. 그러니까 접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오늘 살펴본 이 지역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1심 판결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꽤 되는데 이게 이제 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공교롭겠어요. 지금 이 이현재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재선까지 하고 3선 의원이고 물론 이번에 이제 표가 나눠질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민주당 후보군에 따라서 가능성이 충분히 점쳐지는에도 불구하고 선뜻 내놓기 또 뭐한 후보일 수도 있고. 그러나 지도부의 결정에는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예. 재선까지 하셨으면. 예. 그리고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1심 실형 선고라면 지금 무소속 출마도 거론한다는데 그건 당을 위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래를 위해서 이번에는 포기하고 남은 재판에서 명예 회복한 다음 다음에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럴 때 더 큰 정치인의 길이 열리는 것 같고요. 여야 막론하고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 민주당에서 출사표를 던진 두 분 같은 경우는 만 54세, 53세. 50대 중반입니다. 근데 이현재 의원 같은 경우 70세고요. 또 유성근 전 국회의원 한국당 소속입니다. 69세입니다. 그런데 만 45세의 이창근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또 출사표를 던졌어요. 네. 그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마냥 보수 지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유입이 30, 40대 위주로 됐기 때문에 예. 그 30, 40대 신도시 거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최소한 40대나 50대 젊은 후보들을 공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략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면 그래야만 지킬 수 있지 관성적으로 원래 하남의 보수세가 셌었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나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이나 전직 의원을 안일하게 공천한다면 또 의외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겠다. 네. 이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지도부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두 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위례 미사 신도시 젊은 유권자 이런 분석을 내렸는데 저희가 이제 매주 경기도 일대를 이제 지역구를 돌면서 말씀드릴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사실 그 신도시급이 들어선 지역,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이주를 하니까 그래서 보수세가 줄어들 가능성을 일반적으로 점치는데 사실 근데 이번 총선도 그런 일반적인 잣대로 그렇게 심판을 내릴 수 있다고 볼지. 그러니까 기존에서는 60대 이상 고연령층 인구가 증가하면 보수 정당에게 유리하고 예. 젊은 층 인구 유입은 진보 정당에게 유리하다는 게 데이터로 증명이 됐어요. 예. 하지만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 부동산 사태, 저는 사태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2년 반 동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신도시 거주민들 30대, 40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됐을까? 특히 경기도 신도시는 물론 많이 오른 지역도 있지만 강남이나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을 볼 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 쉽거든요. 예. 그 부분이 과연 경기도 신도시의 젊은 거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가 이번 총선에서의 최대 분수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사태라는 단어는 좀 미묘한 단어이기 때문에 요즘엔 좀 안 쓰는 게 좋은데. 그렇군요. 자, 뭐 최진봉 교수께서 앞서 짚어주셨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노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경기 일대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전통적인 농지였던 지역들도 네. 젊은층으로 교체가 되고 있고 그렇죠. 지적을 해주신 대로 이제 정권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더 이상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보수, 젊은 쪽은 진보 이렇게만 또 칼같이 나누기가 뭐한 시대이긴 그렇죠. 합니다. 그렇게 나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적게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물론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장희철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경제 정책이나 아니면 부동산 정책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예. 근데 젊은 층들은 대부분 이제 그것도 영향을 받지만 이 정치인들의 이미지라든지 발언이라든지 역사 인식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젊은이들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 우리가 이제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제 뭐 그 아재 비슷한 뭐 제가 좀 순화해서 말씀드리는 조심해야 겁니다. 됩니다. 그렇죠. 예. 이런 표현들이 드러나면요, 그게 표심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역사 인식도 중요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위안부 할머님 관련된 문제나 5.18 관련된 문제나 이런 발언들을 만약에 실수하게 되면요, 그게 직격탄으로 날아와서 맞을 수 있어요. 예, 피해가려고 그러는데 뭐 황교안 대표가 어제까지 그 얘기로 이제 예, 그 시끄러웠으니까. 얘기를 또 시끄러웠죠. 예. 그래서 이런 발언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30, 40대는 물론 본인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정책에도 관심이 많지만 예. 이 정당이 갖고 있는 정당 정책이나 아니면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비춰지느냐도 결국은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